식스시그마 툴에서 확률 분포 함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분포 함수는 이산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게 그래서 이산에는 이항 분포, 호화손, 그 다음에 기하, 초기하, 음이항, 물론 이제 연속이든 뭐 이산이든 사용자 정의의 분포도 있습니다. 눌러보면 각 아웃컴 x 값이 출현할 확률들을 계산해주고 그렇게 해서 확률 분포 함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은 정규 TF 카이는 표본 분포죠. 표본 분포 이론에서 나타나는 주로 통계학에서 자주 활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T, F, 아노바에서 특히 F 분포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집단 평균 비교할 때 T 분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범정 변수들 간의 연관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포가 어떤 특정 분포를 따르느냐, 그래서 적합도 뭐 등등 그러한 것들을 검증할 때는 카이라는 분포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부터 T, F, 카이 이러한 분포들이 가장 통계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분포들입니다. 그 다음 지수 분포, 로그노말, Y볼, 베타, 감마 분포 등등이 있습니다. 이항 분포 가면 이산이니까 이산 분포는 이와 같이 디스크리트하니까 연속이 아니라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적 분포 함수를 누르면 이제 누적 분포 함수의 형태가 나타나죠. 확률 밀도 함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눌러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성공횟수 같은 경우도 역시 이와 같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횟수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항 분포 함수의 PDF, 그 다음에 평균이 NP고 분산은 NPQ고, 그래서 전체 시행횟수에 따라서 성공의 확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분포의 모양이 바뀌는 것, 그 분포의 모양이 바뀌는 걸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값이 얼마냐, X값이 얼마보다 작을 확률, 그랬을 때 그 확률이 0.5면 X가 13보다 작을 때 0.5가 되거든요. 시행수를 좀 줄여보면 0.5가 되려면 10보다 작아야 돼요. 시행수가 15개면 9보다 작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공횟수가 예를 들어서 4번이다. 그러면 4번, 아니 3번, 4번으로 할까요? 4번이다. 그러면 4일 확률은 0.0074지만 4와 같거나 작을 확률은 0.0093이고 4와 같거나 클 확률은 0.9981이고, 그래서 각각에 해당된 입력된 X값에 해당하는 이제 확률값들을 계산해 줍니다. 자, 이건 이항분포뿐만 아니라 음이항분포도 전부 다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공횟수하고 그 해당된 파라미터, 시행수하고 성공확률이 파라미터 모수인데, 이 모수에 따라서 분포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이렇게 눌러보면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형태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학 책에 보면 이 분포함수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 설명들이 자세하게 돼 있는데 그 설명들을 보고 해당된 확률값을 계산할 때 여기서 직접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x의 범위에 따라서 이 분포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학습을 할 때 이렇게 시각적인 모양을 보면서 학습하는 것이 학습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포화선 분포는 평균 사건수에 따라서, 이게 모수니까요, 이 모수에 따라서 분포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x의 스케일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 25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25까지 출력하겠다 그러면 25를 입력을 합니다. 오른쪽 끝점을. 자, 그리고 움직여주면 적용이 돼요. 이렇게 지우면 디폴트로 돼요. 디폴트. 지우고 움직여주면 회전자로 움직이면 디폴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기아 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성공 확률이 커지면 이쪽이 점점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첫 성공 시행수를 줄여볼게요. 자, 이와 같이 모수를 바꿔주면 해당된 분포의 모양이 바뀌고 그 다음에 확률값을 계산할 때는 밑에 있는 실제 x값을 입력해서 그거보다 같거나 작거나 크거나 같거나 같을 때 등등 이제 이 확률값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화 분포 역시 모수가 3개인데 이 모수 3개에 따라서 물론 이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걸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분포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조기화 분포의 모수들은 간단한 그 분포 함수의 표기 노테이션 기호를 그래프 상단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누적 분포 함수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되죠. 자, 지수 분포는 이제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속형인데요. 그 실패율이 5, 그 실패율이라는 이 람다의 값이에요. 여기 지수 분포가 이와 같이 생겼는데 이 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람다. 예. 그리고 변수값이 이것일 때 이거고 그 다음에 역시 확률 값을 입력했을 때 x축의 x값이 얼마냐 그런 거고요. 여기에 이제 요 표시는 이제 누적 표시인데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12면 이제 이 람다가 10일 때 분포거든요. 그 다음 확률 값이 예를 들어 0.2면 이게 0.909예요. 면적을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적 분포 함수는 이와 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면적 x값이 0.05일 때 얼마인가 볼까요? 0.05일 때 0.5일 때 이 정도의 면적이에요. 이게 확률값으로 0.451이죠. 다음 노멀 정규 분포를 표시하고 있어요.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확률 변수가 1일 때 이제 여기가 0이면 가운데겠죠. 0이면 0일 때 확률값은 0.5가 되고 온오프 하는 거고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저 끝점 표시하고 지워버리면 원래대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분포. 자, T분포의 이 적색 빨간색 선, 이 커브는 정규분포예요. 그 다음에 진한 청색은 T 곡선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동일하게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도 동일하고요. 모수는 T분포의 모수는 자유도예요. 그래서 자유도를 쭉 작게 해서 1로 하면 T 곡선은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자유도가 커지면 정규 분포에 점점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자유도가 18, 19 정도 되면 뭐 거의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 정도 되면 거의 육안상으로는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인데 유효 숫자 정도 차이만 나겠죠. 이 확률값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고요. 뭐 0부터 보겠다. 그러면 0에서 잘라서 볼 수가 있어요. 지우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F분포는 이와 같이 생겼죠. F분포는 이제 자유도가 작아지면 이렇게 돼, 이렇게. 예, 꼭 지수분포처럼. 그러다가 자유도가 커지면, 분모의 자유도가 커지면 이렇게 되고요. 분자의 다시 자유도를 키우면, 그렇죠? 이쪽이 서서히 꼬리를 만들면서, 그죠? 예. 그러다가 전체 분자 및 분모의 자유도가 다 커지면 이게 노말로 접근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예. 물론 이제 한참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F는 뭐 T의 자승이 뭐 F가 되는 건데 그런 건 뭐 쓸데없이 외울 필요 없어요. 알아봤자 다 쓸데없는 거고. 그런데 너무 정렬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결정된 거고 찾아놓은 거니까 대입한 값에 확률 값을 계산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분석할 때 되게 F를 해석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해석할 수가 없죠. 그냥 판단의 근거인 확률 값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그걸 F를 따르면 F로 계산하는 거고 T를 따르면 T로 계산하는 거고 정규분포를 따르면 정규분포에서 확률값을 계산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가설관 쪽에서 P값을 계산할 때 이 분포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뭐 개수를 뭐 검증한다든지 검증하는 그 P값을 계산할 때 주로 활용을 해요. 자, 카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유도가 작게 되면 지수처럼 생겼죠. 그러다가 키우면 점점 이것도 노말 모양 비슷하게 커지니까 그죠? 봐요. 노말 같이 되려고 그래요. 노말 같이. 근데 많이 필요하죠. 노말 정도 되려면 자유도가 많이 필요해요. 자유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국 샘플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죠. 샘플 사이즈하고 밀접한 거의 뭐 같다시피 샘플 사이즈에서 종속된 항의 개수만큼 빼는 거니까요. 통계량 계산할 때. 자, 역시 이것도 로그로말 역시 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확률 계산할 때 직접 입력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감마 분포는 이와 같이 생겼고 y불 역시 이렇게 생겼고요. y불 역시 모수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pdf 함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베타 분포 뭐 욕조 함수라고 하는데 욕조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베타 분포 역시 면적, 누적, 각각 확률하고 역확률은 확률값을 입력하면 해당되는 x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사용자 정의 그렇게 되면 대충 분포 함수들은 이걸 통해서 다 확률도 모양도 참조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통 통계학 개론 공부할 때 여기를 주로 활용하시고 암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암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상 분포함수 모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